이 현수막이 뭐냐면 협박하려고 펜스를 치겠다 하면서 걸었던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쳐도 저희가 만약에 이걸 훼손하거나 없애죠? 그러면 저희 잘못이 되는 거예요. 아플 뺐다. 대표님, 네. 어딜 또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건가요? 제가 지방에 땅을 샀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산 거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강남바라기 아니었어요? 물론 제 마음은 강남에 있지만 필요할 땐 지방도 사야죠. 근데 지방에 땅을 사는데 왜 확인하러 왜 가는 거예요? 제가 6년 전부터 사려고 했는데 못 사고 있다가 이번에 좀 기회가 잘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드디어 이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을 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낙찰받았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맹지인지 모르고 산 거예요. 나중에 사고 보니까 앞에 도로가 없는 맹지였던 거예요.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첫 번째 낙찰받은 물건이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초보자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 건물만 보고 샀던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사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많이 배우고 여러 개 낙찰받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제 건물 앞에 있는 땅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개인의 땅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새로 건물을 짓거나 팔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내 땅 판다는 건데. 왜냐면 이 건물로 유일하게 진입하는 진입로가 다른 사람 거니까 저희 건물에는 진입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동산을 제가 산 거죠. 뭣도 모르고 초보자 때. 그러면 이걸 듣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진입이 안 되면 그때 기존의 그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던 건가? 원래는 한 사람의 땅이었는데 앞뒤로 건물을 짓고 이 진입로가 그냥 그 사람의 땅으로 남아져 있다가 경매로 이 건물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월세 잘 나오고 팔 생각도 없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도 새로 할 수 없고 개발도 할 수 없는 멍텅구리 같은 땅을 샀구나.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첫 낙찰 받았던 건물인데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보자 때 실수한 거를 뭐 이렇게 잘났다고 영상까지 만드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됐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잘 되는 것만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망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 그중에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걸 과감없이 보여드리는 게 유튜브의 순기능이고 이걸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배우시고 성장하시면 저 또한 그걸로 기분이 좋으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핑계를 정말 그럴싸하게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놓고 나면 어차피 임차 세팅되거나 하면 매각을 하거나 이대로 돈 들어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갑자기 왜 1년 뒤에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다가구 세팅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월세가 빵빵 들어오고. 얼마씩 들었어요? 투자금이 2,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월세가 이자 다 내고 나면 250만 원 남는 거예요. 10% 수익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가구를 또 낙찰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던 중에 다가구는 땅을 사는 거고 실제로 그 땅이 좋으려면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고 그 요건들이 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낙찰받았던 이 물건을 봤더니 얘는 맹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입로를 살려고 2019년도부터 등기부를 떼서 확인을 했더니 압류랑 가압류가 엄청 걸려 있는 거예요. 길에. 그 길에. 그래서 아 이거다. 조금 있으면 공매가 나오겠네 생각을 했는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도 공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사면 우리 건물은 맹지에서 탈출을 하는 거니까 그럼 가치가 더 올라가나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근데 절대 공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저도 바빠지면서 까먹은 거예요. 갑자기 한 두세 달 전쯤에 그 도로를 사라고 도로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한테요? 네. 연락처는 어떻게 또 알고? 그러니까요. 그 임차인 분들한테 물어봤는지 도로를 사라고 연락이 왔고 사지 않으면 이제 디데이를 8월 1일로 잡고 8월 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펜스를 치겠다. 진입로를 막아버리겠다. 그러면 거기 사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요. 그 세입자분들이 무서워가지고 맨날 전화 오고 실제로 새말뚝을 받고 현수막을 건 거예요. 뭐라고? 여기 내 도로고 여기 펜스로 지금 8월 1일 날 칠 거고 15일 남았으니까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장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맨날 네. 연락 오고 무섭다고 그러시고 이사 가겠다고 하시고 왜냐하면 진입로가 유일한데 거기를 펜스로 막아버리니까 대표님 그러면 스트레스 그런 거 받지 않으셨어요? 엄청 받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6년 동안 기다린 땅이잖아요. 가격만 맞으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얼마를 불렀나요? 그 지역이 좀 괜찮은 땅이 평당 500만 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뉴스에 나온 몇 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진입로가 개인의 땅인 경우에 막아버리거나 펜스를 치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그냥 원래 시세보다 더 높게 그냥 불러버리거든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뭐 평당 500만 원이면 뭐 4배 더 비싼 금액을 부르던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서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둘 다 마음이 상하고 소송까지 가고 이러더라고요. 거기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동네인데 저한테 이제 평당 1000만 원에 사라고 연락이 두 배나. 왔죠. 그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4-5배를 부를 수가 있는데 2배밖에 안 불렀다는 생각에 아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펜스는 치지 마라. 펜스를 무조건 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지금 초등학생도 살거든요. 걔네들은 그럼 무슨 죄냐. 저한테 도로를 팔겠다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 거긴 거주하고 계시지 않고 저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우리 둘은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더군다나 초등학생들도 있고 학교도 가야 되고 걔네는 얼마나 힘들겠냐. 펜스 치지 말고 우리가 해결을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이걸 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점을 찾고 저점을 찾은 게 그럼 시세만으로라도 좀 사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평당 500 시세에 사는 걸로 한 달 반, 2달 만에 협의가 돼서 그냥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1000만 원에 살려고 했더니 500까지 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도로고 어떻게 보면 저는 바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나대지가 평당 500인 거지 그냥 이건 평당 100만 원? 이렇게도 안 쳐주는 땅이긴 하거든요. 땅 가치로만 놓고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있고 저는 그 건물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6년 동안 봤던 땅이잖아요. 살려고 했는데도 안 판다고 하면은 답이 없는데 이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라 라고 했으면 이 정도의 금액은 내가 지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총 몇 평이에요? 26평입니다. 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건물이 드디어 맹지에서 탈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달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500까지 깎아서 샀습니다. 그럼 대표님 결국 펜스는 안 치시기로 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조건을 걸어서 펜스를 치는 순간 모든 협상은 끝이고 난 소송으로 간다. 결국 소송 가면 둘 다 피해거든요. 그걸 아마 아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펜스 치는 순간 나는 이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사라진다. 나는 거기 임차인들이랑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불편한 게 싫은데 당신이 내 의견을 무시하고 펜스를 치는 순간 다 끝이다 얘기했더니 펜스는 안 치시겠다고 했지만 계속 협박은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펜스를 치려고 측량을 하고 왔다. 펜스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얼마의 금액이라고 하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 협박을 이겨내셨네요, 대표님이. 네, 근데 마지막에 진짜 반전이었던 게 거기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걸려있던 압류랑 가압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도로에. 그분도 금액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26평짜리 땅에 세금 체납해서 압류랑 가압류 걸려봤자 몇백만 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미납 금액이 5,500만 원이나 된 거예요. 그분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가격 조정이 더 이상 안 돼서 그러면 오케이, 당신이 원하는 금액에 사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 해결하고 오세요 라고 했더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나 봐요. 그걸 제가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평당 한 450만 원 이렇게 이제 더 내려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땅값에다가 그 세금까지 내주신 거네요? 아니요, 다 합해서. 그래서 총 26평을 매입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갔고 제가 5,500에 압류 가압류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그분한테 드렸던 돈 한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진짜 대표님은 참 스펙타클한 물건을 정말 잘 사시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7월 달부터 전화만 오면 심장이 막 쪼여들어가지고 임차인들 맨날 전화 와가지고 진짜 자기 못 살겠다, 빨리 어떻게 해결하라 그러고 이 동네에 이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진짜 2달 동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여기가 다 빠졌어요 지금. 대표님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해결할 거고 지금 협의 중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펜스 치면 어떡하냐, 측량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도로 재고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냐, 시시때때로 전화가 오고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땅을 보러 갑니다. 저번 주에 계약했거든요. 대표님은 역경의 아이콘이신가 봐요. 솔직히 뉴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스트레스를 정말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에너지 뺏길 게 아니라 빠르게 해결하고 다음 거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누가 봤을 때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금액에 빠르게 협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아까 매입했다고 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도로예요. 이 도로요? 네. 어디서부터요? 여기 보이시죠? 파란 색깔. 네. 이 파란 색깔 점. 여기 네. 도로서부터 이 점까지가 딱 한 26평 정도 되고 이번에 이게- 저한테 사라고 했던 도로예요. 근데 저희 건물이 이거니까 정말 도로가 없는 땅을 제가 매입한 거죠. 아,
그럼 이 땅은요? 이 땅은 저희 거예요. 이 땅은 저희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진입로 자체가 남의 거다 보니 저희 건물은 맹지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건물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입구가 저쪽에 있으니까 네. 사실은 가장 절박한 건 왜 전개. 펜스를 어떻게 친다고 하는데요? 이 진입로 앞을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건물 벽에서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물은 피해자가 전혀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딱 타겟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딱 저한테 알아서 처음부터 살아. 너가 살아. 여기 길을 막아버리면 네. 여기 있는 사람 나가질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했고 어쨌든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여기를 사게 됐습니다. 현수막을 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무슨 연수막이요? 이거요? 네, 이 현수막이 뭐냐면 저희한테 도로 요거 사라고 협박하려고 펜스를 치겠다 하면서 걸었던 현수막이에요. 여기가 본인 도로니까 사실상 이 현수막을 이렇게 쳐도 저희가 만약에 이걸 훼손하거나 없애죠? 그러면 저희 잘못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 자기가 설치한 거니까. 알려드립니다. 이곳 2006년 8월 23일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현재 빌라 두 곳의 소유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였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24년 9월 1일 이후로 경계철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서 지금 토지 사용료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네. 한 적 있어요? 청구하지 않았고 제가 돈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지료 같은 거 받을 생각 없고 무조건 사라. 근데 여기서 글만 보면 마치 무단으로 그냥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6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라고 해서 세금 납부 안 해서 그 세금 제가 다 납부하고. 근데 저 대표님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두 건물의 소유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만 친다는 건 네, 너네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보이거든요. 네. 만약 두 곳 다 못 쓰게 하려면 이 앞에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이 옆 건물의 주인과도 통화를 해보고 저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저쪽은 마음대로 해. 하든지 말든지. 나 어차피 거기 안 살아. 이렇게 나왔고 저는 절대 안 된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피해자이지 않냐. 우리는 거기 안 살고 있고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저를 타겟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이쪽은 아예 연락을 그 이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건물인데 네. 주인이 또 다른가 보네요. 저는 이 건물을 제가 처음으로 낙찰받은 물건이거든요.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덜컥 다가구를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맹지였고 어쨌든 월세 나오니까 당분간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로를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진짜 냉정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근데 저 여기 왜 온 거예요? 요즘 뉴스 이런데 이 길막 사건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소송까지 결국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결을 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자 없이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이 꼴보기 싫은 현수막 제가 뽑아버리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요? 네. 오, 그럼 이제 임차인들은 겁먹지 않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셨어요. 측량한다고 사람도 오고 주말에 여기다 차 2대 대놔가지고 못 지나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확 뽑아버리고 문제 다 해결됐다라는 거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뽑아버릴까요? 네. 안 뽑히나?